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장기 채권은 이제 사도 괜찮다고 하는 시점을 이제 콜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빌그로스가 구 채권왕을 2013년도에 이 건들락이 제쳐버리면서 새로운 채권왕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선 이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 초저금리 재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1% 미만의 굉장히 낮은 금리이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뭐 현재는 물론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서 훨씬 더 많은 200bp 정도의 오버슈팅을 했지만 금리의 추세에는 잘 맞추시는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선 뉴욕에서 태어난 이분은 수학 영재였다고 하고 프랑스에 있는 소시에트 제너럴 자산운용사 자회사 TCW에서 채권 매니저로 일을 했었고 2009년에는 더블라인 캐피털 회사를 또 만들었고 2년 만에 운용 자산을 500억 달러까지 올렸던 전설적인 이제 채권 투자자이죠. 그때까지도 구채권왕 빌그로스를 넘지 못해서 2인자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13년도쯤에 빌그로스는 큰 손실을 입었고 건들락은 정확한 금리 예측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현재 운용 자산이 1,500달러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의 경기 침체로 주식보다는 채권을 계속 콜하고 있었는데 장기 채권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이분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5%까지 올라간 10년물 금리쯤에 채권에 들어가는 시점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채권 금리의 상단은 10년물 기준으로 5.2%까지 올렸습니다.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서 적정선이 5.2%라고 하고 있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번에 결국에는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단을 5.3%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채권 이제 미국 장기물 채권에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는 상황에서도 더 이제 상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내려간다고 이제 보는 입장인 거죠. 또 이번에 찰스 슈왑은 5%까지 올라간 10년물 금리보다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간 상승 속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혼란으로 야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올해 상반기에서 보면 160bp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빠른 속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자나 기업들은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겠죠. 향후에 어떻게 이제 자금을 조달할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올라버린 이 금리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5%까지 올라갔을 때 반대 포지션에서 채권을 매수를 하는 분이 바로 이제 건들락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2년 만에 이제 10년물이 400bp가 급등을 했다면 장기채권 가격이 이제 한 50% 하락을 했다는 말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게 변곡점에서 추세적으로 채권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던 것만큼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연준의 대차례 조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전히 QT는 진행 중이라서 8조 달러에서 한 7.9조 달러까지 들어왔습니다. 발행하는 채권 중 만기가 된 롤오버된 채권들을 다시 매입하지 않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지급준비금이 또 내려왔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시중에 은행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금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있다는 거죠. 지급준비금의 흐름상 계속 빠져나간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뭐 MMF나 이런 단기 채권 이제 빌 같은 곳으로 이동을 했겠죠. 4분기에 발표되는 은행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어제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지표에서는 컨센서스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0.7%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또 18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경기 침체나 약소하게나마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침체 시그널로 조심스러운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전망이 있습니다. 우선 다시 건들락으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장기금리가 5%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제 22년도에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이 세금 납부를 다 유예를 시켜주면서 그것을 이제 땜빵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채 발행이 또 있었고 이제 팬데믹 부양책이 끝나고 여러 부양책들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점점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이 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에 도달하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좋은 진입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뷰는 거의 비슷한데 내년에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고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중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그동안 두드러 맞기만 했던 채권 투자자들은 올해보다는 분명히 좋은 즐거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채권의 손실은 3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이기도 하고 이제 100년 만에 이런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4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계절성이나 모멘텀으로 봐도 좀 그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채권의 최대 악재는 미국 국가의 부채를 계속 남발하는 건데 이런 채권 금리를 올리는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정말 이제 한 20bp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10년물이 5.2%까지 간다면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그동안 단기 쪽으로 몰려갔던 자금들이 장기물 쪽으로 옮겨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10년물이 5% 이상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의 또 리스크 프리미엄은 또 역대치로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을 보면 굉장히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10년 동안 5%를 주는 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더 바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좀 눈치를 보면서 언제 들어올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운용하는 기관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 이상에서 당분간은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저는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 TLT를 사모을 계획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